승리의 현장. 그로부터 딱 1년, 한국 축구 대표팀의 정적과 침묵은 여유와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딱 1년 전 고양 종합운동장은 무거운 정적과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언급결에 한국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김도훈 임시 감독이나 소집된 대표팀 선수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 역시 극도로 말을 아끼며 혹여라도 실수를 할까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4강 탈락도 모자라 대표팀 4분까지 불거진 뒤 처음 소집된 국가대표팀 훈련이었습니다. 감독만 잠깐 인터뷰에 나섰을 뿐 훈련조차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대표팀 관련 행사도 당연히 취소됐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 후인 3월 17일 고양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대표팀의 훈련 분위기는 1년 전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꽃센 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프로야구 시범 경기까지 한파로 취소될 정도였으나 대표팀 훈련장에는 훈풍이 감돌았습니다. 가벼운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인터뷰에 나선 선수들의 밝은 표정에서는 비로소 한국 축구의 봄이 왔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1년 전에 살벌하기까지 했던 훈련장 분위기와는 180도로 달랐습니다. 온갖 역경을 딛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의 구능선까지 오른 환경적 요인도 컸지만 무엇보다 홍명보 체제에서 일궈낸 성과의 여유와 자신감이 크게 작용하는 듯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핵심 수비수 김민재 없이 A매치를 소화하게 된 점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김민재는 지난해부터 발목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면서 대체 발탁한 김주석은 한번 소집했던 선수인 만큼 팀에 잘 녹아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플랜 B 가동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오는 20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오만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7차전을 벌입니다. 25일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요르단과 만납니다. 한국은 B조 1위 4승 2무 승점 14를 달리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직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8개 팀이 6팀씩 3개조로 나뉘어 치르는 3차 예선에서 각조 1, 2위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게 됩니다. 한국은 국내에서 지는 3차 예선 2연전 승리로 월드컵 조기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날 홍명보 후에 새 첫 훈련에선 소집 명단 28명 가운데 17명만 참여했습니다. 유럽 리그를 소화한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등은 이날 저녁에야 팀에 합류해 18일 훈련을 소화합니다. 설용우, 황인범, 이강인은 18일 귀국 예정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훈련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 11월 이후 첫 소집이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선수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편안하게 2경기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선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상을 딛고 주말 경기에 복귀한 황인범에 대해서는 내일 들어와서 체크해 봐야 한다. 전반전 끝나고 교체되지 않았나. 발등 타박 소견이 있었던 것 같다. 오랜만에 복귀한 터라 100%는 아니었다고 본다. 그래도 우리 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다. 활용 방안은 황인범 선수 입국 후에 미팅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중한 성격의 홍명보 감독과 달리 선수를 대표해 마이크 앞에선 오형규와 주민규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머리를 길게 긴 오형규는 주위에서 자꾸 머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잘나야겠다고 웃으며 인터뷰에 나선 뒤 한층 높아진 자신감과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영규는 최근 자신감의 비결로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어느 소속이든 경기를 뛰든 안 뛰든 중요하지 않다. 공격수는 득점이 중요하다. 마음을 비우니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오영규는 올 시즌을 앞두고 셀틱을 떠나 행크 유니폼을 입고 존재감을 떨치고 있습니다.
팀의 붙박이 주전은 아니지만 공식전 32경기 10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 진출한 뒤 처음으로 단일 시즌 공식전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A 대표팀 소집 전에는 2경기 연속 결승골을 터뜨리며 쾌저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영규의 경쟁자이기도 한 세트포워드 주민규도 상승세입니다. 주민규는 올 시즌 리그 5경기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주전 경쟁에서의 장점에 대해서 묻자 오영규는 내가 스피드는 더 자신이 있다. 역습 상황이나 상대 뒷공간을 날카롭게 넘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오영규는 팀이 현재 리그 선두에 있다. 이번에 리그 우승을 하면 차기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나설 수 있다. 셀틱에서 내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UCL에서 셀틱과 만나 셀틱 파크에 가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 이것이 정말 큰 동기부여라고 말해 취재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주민기는 지난해 3월 33세 343일의 늦은 나이에 A매치의 첫 출전, 한국 축구 최고령 A매치 데뷔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작은 한참 늦었지만 존재감은 확실했습니다. 주민기는 같은 해 6월 34세 50일의 나이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리는 등 국가대표팀에서 8경기 2골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는 올 시즌을 앞두고 A매치 발탁 은사 황성훈 감독의 러브콜을 받고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이적했는데 개막 후 5경기에서 5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며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이전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표팀에 들어왔다며 웃은 뒤 그 기운을 살려서 여기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표팀에서도 주민규는 최고령입니다. 막내 양민혁과는 16살 차이입니다. 주민규는 나이는 최고참이지만 마음은 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한다. 다른 후배들이 나보다 대표팀 경력은 더 많다며 웃은 뒤 하지만 나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대표팀에 더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오형규, 오세영과의 온톱 경쟁 중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을 묻자 나이가 가장 많아서 여유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주민기는 골 지역에서 침착한 슛으로 골 사냥에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슛을 많이 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팀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훈련장에서는 과거의 유형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